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2,000선 사수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주식을 내다 파니까 1,986포인트까지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5,76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4,464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 이상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한 거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자, 반면에 형보다 나은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554포인트 종가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도 히든 챔피언 창기에 여념이 없었죠.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내내 좀 들렸었는데 우리 증시가 좀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주변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음 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업종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하나하나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으실 거고요. 잠시 뒤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함께 하시는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종목 방송 중에 다 못 봐드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1대1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놓고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놓고 있을게요.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 감독님 소개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뽀개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오늘의 감독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십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종목을 정리를 시켜드렸죠? 이제 서산을 정리를 했어요. 서산을 정리를 했는데 서산이 뭐 수익률 막 100% 이상까지 갔다가 일단 뭐 지금 현재 100% 이상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서산 정리 안 하신 분들 저도 더 이상은 모릅니다. 제가 41,500원부터 해가 추천드려서 지금 9만 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오늘 종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서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뭐 신화실업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아쉬우실까봐 방송 중간중간 강의를 해드리면서 종목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종목이었죠? 차바이오앤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NC소프트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가 이제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틀렸는데 자, 어떤 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차바이오앤입니다. 차바이오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월요일날 시가로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의 수익이 8% 이상이 현재는 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종목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가 어떤 거였죠? 바로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3월 달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종목은 또 뭐 삼성전자향 매출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3월에 그 제약 바이오 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장관 뽑고 차관 뽑고 아직도 그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리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4월 달에는 조금 금리 인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자리가 잡혀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발표가 한 4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3월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바이오는 그러면은 얼마까지를 보고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차바이오엔 차트가 딱 열려 있네요. 자, 차바이오엔 차트입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8% 정도 일주일 만에 이제 수익이 났고,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수익이 다 잘 납니다. 다 아시죠? 그쵸? 자, 잘 아실 거예요. 차바이오엔 이때 추천드렸어요. 자, 이때 추천드렸고, 종목이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해서 지금 수익이 8% 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종목 지금 언제까지 좀 더 상승해 줄까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종목 관심 있게 봤던 포인트는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 강하게 뚫고 올라갔는데 횡보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면서 강하게 조금씩 상승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적중을 했던 흐름이었고, 거래량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동반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좀 더 주봉으로 봤을 때 과연 고점은 어디일까?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주봉으로 일어났을 때 고민이 되실 시기가 왔어요, 이 종목.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커다란 박스권에 지금 박스권 끝자락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좀 더. 자, 이게 지금 이 커다란 박스권에 지금 상단이라고 지금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거의 지금 그 가운데 라인 자체를 뚫고서 지금 올라가는 상태가 지금 딱 나와줬어요. 그쵸? 보통 차트의 흐름, 차트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차트 기술 중에 하나예요. 보통 주봉을 봤을 때, 주봉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 이렇게 커다란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라인을 잡고서 밑에서 바닥에 더 걸려있을 때 매수해도 괜찮아요. 이럴 때 매수도 괜찮은데, 이런 포인트 매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되어야 할 부분은 정 가운데 선을 그었을 때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차트랑 비슷하죠, 여러분? 코스닥 차트. 그렇죠? 자, 코스닥 차트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흡사한 차트가 나와줍니다. 자, 이제 코스닥 차트 열어드리자면은 한번 볼게요. 코스피고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 차트가 좀 확대해볼까? 이때부터가 이런 박스 흐름이 나와주잖아요. 이때만 좀 당겨서 볼게요. 자, 당겨서 보자면은 똑같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 차트인데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550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450포인트로 잡고서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항상 이 가운데 라인을 밑에서 한번 이런 아랫부분에서는 도달했다가 항상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때 고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니까 매도세가 좀 나와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 자체, 기관과 외국인들이 끝도 없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파는 듯 싶었는데 코스닥 외국인들 샀거든요. 자, 이 흐름 자체가 차 바이오엔도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살펴볼게요. 자, 차 바이오엔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 바이오엔인데 지금 수급사항을 제가 열어볼게요. 수급사항이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차 바이오엔 수급사항을 제가 열어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이 종목 오늘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뭐 3만 1000주가 나와줬는데 금융투자 쪽에 7만 5천주 그리고 나머지에 특별한 물량은 없이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는 며칠? 하나, 둘, 셋, 넷, 다요. 자, 6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고 개인들의 매도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오늘까지 나가줬어요. 자, 외인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포인트가 있죠. 뭐였죠? 개인이 3일 연속 계속 팔고 나가는 거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개인이 매도세가 나가면서 외인 들어온 포인트를 살펴보고 또 기관들의 매도 물량 보니까 아직 안 빠져나간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지금 거래량 오늘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500만 주인데 택도 없습니다. 이 종목 거래량 7, 800만 주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걱정 없이 가져가도 되겠다. 그러면은 아까 주봉선을 보여드렸던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죠? 한 번 더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자, 고점 라인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 14,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무리 못 먹어도 안전빵에 해당하는 라인 자체가 여기가 13,000원이 지금 안전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13,000원 위로 올라탔을 때 그때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13,000원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실 분은 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파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8%인데 13,000원이 돼버리면은 수익이 한 12% 정도가 나실 거예요. 12, 13%.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먹었어요. 한 2주 만에. 그러니까 13,000원일 때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짧게 먹으려고 들어갔던 건데 잘 건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디지텍 시스템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잡았는데 제가 빨리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디지텍 시스템을 제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려서 주가가 잘 가는 듯 싶었어.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가는 듯 싶었는데, 자, 이때 말씀드려서 주가가 가는 듯 싶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좀 빠져주면서 약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조금 불안한 출발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수익률은 마이너스 현재 1%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4분기 좀 실적 때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은 좋았는데 4분기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추세상의 흐름 자체가 아직 20일선 깨지지 않고서 살아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분기 실적이 4분기 때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실적들 반영이 될 거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서 홀딩을 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혹시 NC소프트 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자, NC소프트 사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NC소프트를 그 당시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직 안 사겠다 말씀드렸죠. 아직 좀 더 기다려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저 15만 5천 원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말씀드린 이후에 뭐 바로 다음날 월요일 날 사신 분들 경우에는 한 3% 정도? 3.8%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시가값이 오늘 종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NC의 저는 적정 주가 자체를 이게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여기 25만 원 이상을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15만 5천 원, 뭐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은 16만 원 정도 뚫고 올라가서 이 정도 갈 때, 자, 이때 저는 포인트로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매물대가 이게 되게 두꺼워요. 이거 좀 뚫는 모습, 강하게 좀 뚫으면서 소화시키면서 해결하는 모습 나와줄 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NC소프트 좋습니다. 좋은데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정말 확실할 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사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만서도 조금 더 확실할 때 들어가 보자. 저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좋은 종목에 선택하기요. 나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제가 드렸는데 자, 네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 전에 이제 강의했던 거 살펴서 보세요. 자, 저는 강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찾았나? 전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종목의 내재 가치를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으로 주가를 좀 파악해야 되고 수급을 통해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수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서산과 신라교육으로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산이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2,000주짜리였는데 여러분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거래량이 막 10,000주 이상 터져주면 주가가 2배까지 가는 흐름 나왔었고 신라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시가가 제가 금요일날 방송했는데 다음날 시가가 12% 시작했던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수급이 중요하고 거래량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 파악하셨잖아요. 진짜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형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이닉스 거래량 터질 때 1,000만 주 이상 터져버리면은 한 5%, 6%씩 갑니다. 그 큰 종목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막 4%, 5%씩 갈 때가 있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목의 내재 가치 보기를 볼 때 어떤 거를 이제 봐야 되냐면은 정말 이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포인트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꼭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인구가 뭐 1,000만, 2,00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계좌만 터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안 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그런 사람은 되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포인트. 종목마다 봐야 될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러면 업황 분석이 첫 번째예요. 자, IT 업종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자, 아이폰 5S가 나온 이후에 애플 주가가 7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아이폰 5가 망했잖아요. 근데 아이폰 5S가 또 나와주는데 디자인은 똑같고 그렇게 나와주겠죠. 그러면 또 얘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기관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증권가에서 자꾸 애플의 적정 주가를 낮추는 게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애플은 언제부터 반등을 줄까? 자, 내년 연말이나 아마 뭐 4.9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나온다는 말은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 아이워치인가요? 스마트폰 시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혹평일색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애플이 아직 살아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삼성이 만약에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자, 애플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이 있죠. 컴퓨터 아니죠? 아이패드. 이거 따라잡아야 돼요. 이거는 세계 시장 1등, 지금 아직 범접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이패드를 따라잡지,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상 절대적으로 삼성의 주가 자체가 저는 250만 원 이상 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만 원을 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그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한계는 삼성 주가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이패드를 꺾는 갤럭시 탭이 이제 나와준다면은 삼성은 새로운 2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증권사 예측하는 가격이에요. 180만 원, 190만 원, 200만 원 다 나와준다고요. 근데 그 누구도 250만 원, 300만 원 얘기 못 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아이패드. 그렇죠?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종은 뭘 봐야 되냐면요. 당연히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자, 최근에 기아차랑 현대차가 왜 죽을 수 없죠? 단기적으로 차트가 잘 가는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쌍용차는 자동차 주식 아니에요. 예,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투리스모 망했습니다. 벌써 망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랜드 카니발사 투리스모 왜 삽니까? 주가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현대랑 기아차가 왜 빠졌냐면, 단기적으로 빠졌냐면은 미국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장사가 잘 됐는데 현대랑 기아는 잘 안 됐다고요. 그 영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오늘 급등한 이유는 뭐죠? 원저 현상. 예. 엔저가 아닌 원저 현상. 갑자기 또 환율 얘기를 드리자면은 좀 안정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잠깐 우리 환율 차트를 보자면은 환율 차트에서 열어볼게요. 자, 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환율 차트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꾹 빠져주다가 다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박스권을 지금 거의 한 달하고 3주, 한 달 반 정도 유지해주다가 최근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자, 오늘의 대부분의 환율 전문가들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질 것이라 예측은 했지만서도 오히려 더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환율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자동차만 갈까요? IT 관련주 싸그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코스피가 오늘이 마지막 2000포인트가 될 가망성, 당분간은 그런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지수가 1990, 80에 머물러 있다. 그때는 좀 강력하게 경기 민감주를 저는 담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었고,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면은, 그러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 왜 중요한지 아셨을 테고요. 자, 철강 업종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 왜 제조업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리냐? 제조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바로 이제 재료죠? 재료. 그럼 그게 재료가 바로 이제 철이잖아요. 가장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게 이쪽 관련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지수에 따라서 출렁이 있는데 아직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쳐다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좀 많이 빠졌다고 담으시는 분들 또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은 철강 업종은 보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IT 업종이 환율 영향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실적에 다시 어닝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죠? 실적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모멘텀 분석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뭐죠? 당연히 삼성이라면은 삼성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갤럭시 탭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딱 떠오르면은. 그나마 조금 떠오르는 게 TV입니다. 스마트 TV. 그쵸? 그거만 좀 떠오르지. 근데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은 스마트폰과 TV밖에 없잖아요. 요런 부분. 그래서 가장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책적인 코스닥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갤럭시 S4가 이제 3월 달에 어제 나와줬어요. 근데 크게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팁을 드리자면은 갤럭시 1, 2, 3, 4 다 똑같았어요. 1이 딱 나와줄 때 그때도 그날 삼성전자 주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횡보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 3 다 똑같이 그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할 수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때를 포인트로 잘 잡으셔야 돼요. 왜? 분명히 이렇게 올랐던 주가가 빠졌을 때 항상 관련주들은 정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번 매수해 보신다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싸긴 합니다. 여러분 100주 사면은 1억 4천 막 이래요. 네. 많이 사세요. 한 10주씩 사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갤럭시 S4 여부 관건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수급을 좀 파악해야 돼요.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실적과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종목을 잘 골라놨으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언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실적과 수급. 자, 1년에 실적 발표하는 시기가 총 4번이 있는데 디지텍 시스템은 4분기 실적을 작년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3월 중순에 돼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실적 발표 시즌 자체가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씩 가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평균 1년에 지금 7, 8개월 정도는 실적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테마주들 사시는 분들은 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무조건 동반이 돼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으로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국민주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를 제가 열어볼게요. 왜 SK 하이닉스냐?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죠? 단기수 흑자 전환하는 게 바로 4분기부터 실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분기부터 갑자기 실적이 조금씩 변화가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때 약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역시나 환율 영향도 좀 포함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마저 흑자로 돌아선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반도체 값, 디램 값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체크가 되냐?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수급입니다. 자, 조금 제가 땡겨보자면은 자, 하이닉스 수급 자체가 잘 안 보이네요. 계속적으로 이게 한 달 동안 들어온 기관들의 양이 670만 주가량이 들어와주고 좀 더 땡겨보자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좀 더 땡겨보자면은 1월 달부터 보자면은 앞에가 잘린 겁니다. 앞에가 잘린 거예요. 이거 1100이에요. 예, 더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꾸준하게 기관들의 물량과 외인들의 물량. 누구만 팔고 있죠? 여기 0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1000이에요. 1000? 1000 더 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2000만 주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자, 2000만 주 이상이 아마 영문이 이게 안 땡겨져요.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닙니다.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물량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잡아먹으면서 주가 수급을 그냥 막 땡겨버리는 모습. 그게 바로 차트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고스란히. 그래서 실적과 수급이 없는, 특히 실적은 아무리 좋은데 수급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주가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는다고요. 그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종목을 골랐는데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하루에 1000주,
2000주 막 이래요. 안 가요. 안 가. 제가 사서 올리면 가겠네요. 안 가요, 여러분.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그런 모습을 항상 체크하시라 제가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외인들이 가파르게 물량이 많이 나와줬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외인들은 항상 중요한 포인트마다 물량을 쏟아내줬다가 다시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외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3월달, 6월달, 9월달, 자, 12월달. 뭐일까요, 이거? 동시만기예요. 네. 동시만기. 자, 동시만기 직전, 동시만기가 보통 3월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그 전주부터 해서 3월 첫째 주부터 해서는 외인들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외인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월 셋째 주부터는 다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통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담기 위해서. 그리고 보세요. 종목이니까 되게 웃기는 흐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 그림을 살짝 그리자면은 종목이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때가 이제 3월 동시만기 때 그리고 6월 이렇게 치면은 동시만기 전에 외국인들의 물량을 줄여가다가 이때 뭐가 있죠? 실적 시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실적 시즌일 때 다시 정리를 하고 나가요. 6월 동시만기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조금씩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동시만기 때 팔았다가 전에 다시 들어옵니다. 되게 돈 벌기 쉬워 보이죠, 여러분? 외인들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셨어요? 외인들은 동시만기 전에 좀 덜었다가 끝나고 나서 담으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어떤 종목들?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 찾아가서 골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죠,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죠. 3월달, 4월달, 5월달에 나오는 어닝 실적 대비해가지고 실적 괜찮은 종목들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담으셔야 됩니다. 조만간 예상치들이 나올 거예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꼭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수급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습인데, HTS로 간단하게 좀 수급을 확인해라. 이거는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HTS 키셔가지고, 종목별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다 나오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HTS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세력이 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 이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목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산이라는 종목이요. 이 종목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올렸잖아요. 이거 여러분이랑 저가 세력이에요.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예? 제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제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다 사셨잖아요. 이거 저 몇 주 있다 그랬죠? 이거 한 주. 저 한 주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거 뭐죠? 뭐라 그러죠? 그냥, 뭐라 그러지? 액자처럼 놔두는 거 갑자기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그냥 보려고 놔뒀다고요. 자, 이 종목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래량도 하루에 제일 많았을 때가 25,000주밖에 안 되는데.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력을? 정말 파악하기 힘든 게 세력의 유무, 판단. 그러면은 그 흐름 자체, 차트의 흐름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저도 정말 많이 본다고 많이 보지만서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뭘 파악할 수가 있냐? 저는 그나마 많은 증권사 지점장님들이나 영업하시는 우리 대리님 차장님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점에서 어떤 거 사고 있구나, 산다, 그거 좀 사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샀겠구나, 그런 포인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력이 끌어올리고, 찌라시 날라오고, 카페, 세력, 요건 안 하고 제가 진짜 멍멍이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그거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정말 신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예?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세력 있다고 절대 세력이 있어서 세력이 그러면은 정책주 끌어올립니까? 아니라고. 테마주 끌어올리냐고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자, 뉴스 같은 데 나오죠. 얼마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끌어올리는 그게 세력일까요? 그냥 개인들이 장난쳐가지고 거기 말려 들어가는 말려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고요? 개미지요. 이런 거 된다고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세력은 항상 없다고 생각하시고서 어떤 종목? 수급과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골로 갑니다. 자, 그러면 수급 확인 후 대응 방법.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코스피의 경우 갑자기 아무런 이슈도 없고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한 2% 정도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수급을 파악할 수가 없어, 실시간으로. 갑자기 올라요. 그럼 이거 무조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 플러스 기관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예, 보통 100이면 한 7, 80 들어오는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럼 오히려 반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한 3에서 제가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려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3에서 4% 오르거나 죄송합니다. 떨어질 때 이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인보다는 기관, 작은 종목이 많으니까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모습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 코스닥과 외인 요거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코스닥과 기관들 상승하거나 오를 때 코스닥은 3, 4%, 코스피는 한 2% 정도 갑자기 상승해 준다면은 외인들이나 기관이 들어온다.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30분부터는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무리를 접으면 외인만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외인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데 아까 포인트 말씀드렸죠? 3, 6, 9, 12 기억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 선택하기 김선윤 대표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좀 크게 보자면 일단은 업황을 보고 모멘텀을 보고 그리고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벌써 이제 7시 반이 돼가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9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김선윤 대표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상담 못해도 1대1 상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마음 놓으시고 편안하게 문자,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 어디서 연락 주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여의도 그 권종기 님입니다. 아, 그쪽에 거주하세요? 예, 직장이 그쪽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그 테라리 소스요. 테라리 소스요? 오늘 7% 이상 급등했던데 어떻게 얼마에 잡으셨어요? 1230원이요. 1230원의 비중은요? 40% 여기 많아요. 혹시 오늘 사셨습니까? 아니요, 한참 됐어요. 아,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셨어요? 예, 예, 예. 이제 매수가가 회복이 됐네요, 한 방에. 예, 이게 제가 외국을 갔다 와서 아, 오래됐어요. 얼마나 들고 계셨었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여기서 돌아보니까 오늘 이제 올라갔는데, 예. 어저께 친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뭐 적자도 영업 손실이 뭐 28억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어제 진짜. 아, 그러셨어요? 김선윤 대표님께 전화 연결을 좀 넘겨드릴게요. 조금 더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자, 테라리소스. 자, 여의도에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예. 혹시 저랑-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건 네, 아니겠죠? 그분 아니신가요? 증권가에 바로 계신 그분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예? 아닙니다. 네. 자, 이거 1년 동안 하고 계셨잖아요. 1년이요. 예, 예. 네, 정말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근데 예. 테라리소스가 자, 예전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예림당 같이 껴가지고, 그쵸? 잘 아실 예, 거예요. 예. 근데 제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예. 테라리소스가 오늘 오른 흐름 자체는 저는 그냥 좀 단기 낙폭 가대에 대한 흐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적으로 예. 이 종목이 실적을 조금 기대해볼 만한 종목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잘 예,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걱정인 것은 실적이 조금 여기 사항을 보니까 실적이 어제 나왔나요? 이게 지난해 영업손익이 27억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손실이 61억. 당기순이익 손실이 61억인데 61억 마이너스인데 이거 지금 숨겨놓고 영업이 그나마 조금 적은 거 먼저 얘기해주고 이런 거 포인트가 중요하진 않지만서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2011년도에 2억을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2억을 했네요. 근데 이때 지금 60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61억이요. 예.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그나마 1,275원이어서 예. 매수가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진짜 좀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반갑긴 합니다. 다시 좀 끌어올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뭐 세력은 신경 안 쓰는데 외인들이 그나마 끌어와 주니까 조금 더 종목이 거래량도 좀 터져줬고요. 나갈 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 예. 1,300 애매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매물대 상단 부분 첫 번째 상단입니다. 첫 번째 매물 구간이고요. 예. 두 번째 매물 구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 구간이 얼마냐면 1,320원이 첫 번째 매물 구간이고요. 예. 자, 두 번째 매물 구간이 1,430원 정도 되네요. 자, 예. 그러면 보통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매물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300원을 돌파할 때는 한번 1,320원 정도 돌파할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정말로 진짜 이 종목 힘들어서 신경 쓰기 싫다고 생각하시면은 예. 1,300원 넘어갈 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나는 1년이 너무 아까워.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다 생각하시면은 1,430원, 1,450원, 뭐 1,5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1차적으로 볼 때 1,320원은 무조건 도달 가능한 가격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갈 텐데 1,430원, 1,450원, 1,450원, 600원, 1,500원 갈 때 그때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그때부터 지켜야 될 라인이 있어요. 이 예. 종목이 1,4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켜야 될 라인 자체가 무조건 지켜야 되시는 게 그때는 1,350원이 깨지면은 익절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솔직히 수급적으로 해답 안 나오고 실적적으로 수급 해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외인들 좀 끌어올려 주는 게 단계적인 낙폭가에 대한 부분 이때랑 이때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친구도 평균 단가가 낮다고요. 1,200원 뭐 초반이 좀 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4에서 5% 났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 좀 더 올라가서 먹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 1차 1,300원 넘어갈 때 정리하는 게 맞고요. 좀 더 예, 보겠다면은 1,450원 정도 보시되 1,350원 깨면은 익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앞서서도 비중이 너무 많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예. 1,300원까지는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되시면 그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물량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는 한 1,400원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예. 종목은 테라 리소스였고요. 두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럼 문자 먼저 보고 그리고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풀어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전화로 요청을 하신 분인데요. 28,000원에 비중이 50%십니다. 4968님께서 주셨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 남기셨네요. 일진 디스플 50%.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원래 좀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8,000원이시고, 싸게 이때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이때 아니면 이때 아니면 이때신데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볼게요. 자, 수급.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죄송합니다. 자,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한 달 동안, 1월달부터 내가 좀 한 달로 당겨볼까요? 자, 2월달부터 들어온 물량도 파악하겠습니다. 2월달부터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없이 좀 많이 빠져나갔네요. 20만 주 이상 매도가 나갔고, 외인들만이 이 종목을 끌어다 지금 모아주는 모습. 그나마 이쁜 모습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자, 그러면 3월달부터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짧게나마 3월달부터 살펴보자면은, 3월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변함은 없이 유지되고 있고, 외인들이 조금 뭐 정리하는 모습. 다시 기관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 이게 뭐죠? 외인에서 물량이 어디로?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흐름 자체가 3월달부터 그런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과연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지? 제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지에 대한 판단하셔야 돼요. 보통 기술적인 라인을 잡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보통 고점 그 바로 아래 가격 연결해요. 이렇게.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갈 때 상당히 이때들 많이 매수를 하세요. 보통 매수를 하시는데 한번 꺾였다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어떤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은 호텔신라랑 굉장히 흡사한 흐름 보여줍니다. 예, 호텔신라인데 자, 이것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흐름 자체 역시나 마찬가지로 뚫지 못했던 고점 라인을 열어보다가 뚫고 올라간 이후에 한번 횡보했다 다시 가잖아요. 자, 이게 일디스플레이도 지금 비슷한 차트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도 한번 도달해야 될 가격, 무조건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가격이 어디냐면은 호텔신라가 그 전에 했던, 방금 보여드리기 전에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 라체, 그 다음에 바로 그 전고점 부분. 자, 여기가 1차 부분이고 2차 부분인데 너무 지금 폭이 좁기 때문에 가장 꼭대기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자체가 23,000원까지 도달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24,000원인데 24,000원 뚫고 올라갈 때 흐름 차바이오엔처럼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여타 수급으로 터져주는 종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부터 해가지고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정말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종목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자면은 수급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나? 그나마 기관들의 흐름에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지금 며칠 4일 연속 연기금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투시 물량이 좀 나가긴 했지만서도 투시는 이 종목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월달부터 살펴보자면 투시는 9,000주밖에 매수가 없습니다. 자, 연기금 10,000주밖에 없고, 연기금도 주인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아직은 이 종목은 수급적으로 확 들어오진 않았고, 그냥 외인들이 그나마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데, 최근 흐름 자체가 아까 외인에서 기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조금 약간 지금 혼조 양상,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눈치 보기 장세, 서로 수급의 변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확 가긴 힘들지만서도 외인이 좀 많이 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봅시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이렇게 전략을 짜드릴게요. 다음 주 딱 봤을 때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수요일까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파악하십시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게 아니시라면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 정리를 하면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 23,000원까지 갈 거예요. 갈 거라고. 23,000원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23,000원까지 간다면은 홀딩을 가져가시고요. 24,000원 갑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기관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정리.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진 디스플레이 봐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ELK요. ELK요. 예. 예, 사신 가격은요? 28,000원에 40%. 28,000원에 40%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요 텔레비에 전문가들이 하도 좋다 하길래 샀는데 계속 빠지고 있길래 답답해서. 그러셨어요? 그래, 예, 목표가나 손절가가 얼마나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투자 기간은 좀 여유가 있으세요? 당장 여유가 급한 돈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예, 예. 생각하신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2만 5천 원 가까이 간다고 전문가님이 하길래 샀지만은 자꾸 빠지길래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끊고요. 지금 김선윤 대표께서 이 종목 봐드릴 이거 건데요. 전화 못 끊습니다. 예,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예, 텔레비를 못 봅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김선윤 네. 대표님 시간 많이 없으니까 좀 짧게 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ELK 지금 실적부터 보니까 실적 꽝이네요, 아버님. 실적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왜 추천한지는 저는 제 기준으로 추천을 안 드리는 종목인데 예. 추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 보셨나요? 방송이 여러 군데가 지금 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방송 보셨죠? 예. 서울경제 이런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경제 이런 종목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가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에 들어간다 하니까 좋다고 생각도 했지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인데 지금 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박스 구간이었으면은 기관들이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다고요. 자, 기관들의 수급이 안 받쳐준다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지금 며칠째 매도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7일째 매도, 8일이네요. 8일째 기간 그냥 순매도 나가고 있다고요. 연기금이 좀 3만 주 들어왔어요. 3만 6천 주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연기금은 별 매수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이 종목 좀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제 기준에. 왜냐하면 개인들 2월 15일 한 달 동안 개인들 75만 주 다 끌어모았거든요. 예. 불안합니다. 지금 2만 800원 하셔가지고 2만 400원이면 마이너스 2% 정도시네요. 예. 그쵸? 손실 많이 안 났어요.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약간 뭐 이평선 밀집되지만서도 걱정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없네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좀 뭐 상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빠져가지고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예. 전화를 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더 큰 손해가 나기 전에 월요일 날 장 상황 봐서 예. 조금 오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칠 건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보내주신 종목들, 전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은요. 저희가 잘 쌓아뒀다가 김선은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1대1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김선윤 대표께서도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하십니다. 전문가시거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실 수 있잖아요. 김선윤 대표께 바로바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누르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